7회 변시 형사법 사례형 1문입니다. A는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깜빡 졸다가 휴대폰을 좌석에 둔 채 하차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되나? 그 순간 옆 좌석의 승객 갑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기 위해 A를 따라 하차하면서 A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뒤에서 A의 어깨를 잡았다. 어깨를 잡았다. 폭행죄가 될까? 안 되겠죠. 형법 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겁니다. 그때 A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을은 그 장면을 보고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해하여 A를 구하기 위해 갑을 밀어 넘어뜨렸다. 자, 남자친구 을이 갑을 폭행한 거죠. 구속요건 해당성 인정되고, 다만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해하여 A를 구하기 위해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방위란 얘기죠. 근데 오해하여 착오죠. A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했죠. 뭐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위전착이죠. 따라서 위전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학설들이 있고,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으면 폭행죄가 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해서 목차를 보면 갑이 A의 어깨를 잡은 행위, 갑과 관련해서 갑이 A의 어깨를 잡은 행위, 폭행죄가 되는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라는 게 되겠고, 자, 을의 행위, 을이 갑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 보면 일단 폭행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데 이게 지금 정당방위하려고 한 거죠. A를 위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 있는다고 생각했죠. 착오죠. 위전착의 문제인 거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그러면 학설들을 쭉 4개 있고, 또 판례는 이른바 여우고기 사건 있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고, 위전척에 따르면 학설들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시고, 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 조각해서 과실범이 되죠. 과실폭행죄가 되는 거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과실폭행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갑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봉변을 당한 데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합의금이라도 두둑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자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를 낸 다음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B를 찾아가 을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B에게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자,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왜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일까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냐? 의사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냐?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냐? 요거 묻는 거죠. 판례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아니고 이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죠.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갑은 위 상해 진단서를 을에게 제시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사기죠, 사기. 속인 거죠. 상처가 없는데 벽에 부딪혀서 상해 진단서까지 받아서 착오를 일으켜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더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갑에 대해서 진단서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서 보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냐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냐. 판례는 똑같은 판례 있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작성은 누가 했어요? B가 했죠. B는 허위에 인식이 없죠. B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즉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한 거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갑은
우월적 의사지배로 간접정범이 되느냐? 그런데 이 허공작,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진정 신분범이죠. 갑은 비신분자죠. 따라서 허공작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고, 다음 상해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했다. 을에게 사기죄의 합의금, 이거는 이제 500만 원 요구한 사건, 사기죄가 되는 거죠. 네, 사기죄를 검토를 해보면 되겠죠. 이제 쭉 더 보죠. 을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숙사 룸메이트인 C의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 현금카드 겸용, 여전법 문제가 나오겠구나 를 꺼내어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 계좌에서 잔고 전액인 300만 원을 인출했다. 현금 자동 지급기로 예금을 인출했다. 타인의 카드로 절도죄가 되죠. 컴사 사기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여전법 위반죄가 되느냐? 현금 자동 지급기로 타인의 카드로 인출했다. 절도죄가 되는 거죠. 판례고 사기, 컴사 이런 거 아닌 거고, 또 여전법 위반죄가 되는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안 되죠. 왜? 예금을 인출한 거니까. 현금 카드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또 200만 원은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현금 서비스는 대출이죠. 예금 뺀 것과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 역시 절도죄가 되고, 또 이 부분은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한 거니까 여전법 위반죄가 이때는 됩니다. 다음 신용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자, 카드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느냐라는 거죠. 카드 다 잘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통장과 다른 점이죠. 따라서 카드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을에 대한 목차를 잡아보면, 일단 카드 자체, 을에 대해서 카드 자체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 안 된다. 2번 예금 인출한 거 300만 원.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기, 컴사 다 안 된다. 또 여전법이 되느냐? 안 된다. 왜? 예금 인출한 거니까. 현금 카드 기능을 사용한 거니까. 세 번째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이거는 절도죄가 된다. 마찬가지로 컴사 사기 문제 안 되고, 여전법 위반죄 이거는 된다. 신용을 이용한 거니까, 현금 서비스, 현금 대출이니까 여전법 된다. 자, 죄수는, 자, 절도는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졌죠.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겠고, 또 여전법이 되겠고, 양 두 개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리고 그 후 을은 인출한 500만 원을 갑에게 합의금으로 건네줬다. 사기죄가 이때 기수가 되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 사기죄 요건 검토하시고, 기망행위, 차고, 인과관계 있고, 그래서 돈 받았다. 그럼 사기죄 기소가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 갑과 을의 재책은 방금 보셨고, 더보기란에 목차를 한 번 더 보시고요. 만약 을과 함께 있던 을의 친구 병이 갑이 A에게 접근한 목적과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갑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을에게 갑이 A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을이 갑을 폭행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부추긴 거예요. 갑 폭행하라고. 얘 성폭행범이야 라고 거짓말한 거죠. 부추겼다. 이 을이 갑의 행동을 오해하여 갑을 넘어뜨린 거라면 병의 죄책은 위전착과 공범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병의 죄책은 위전착의 문제인데, 그 학설들에 따라서 검토를 쭉 하시고, 일단 학설들에 따라서 처벌되지, 예를 들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 조각으로 과실폭행이죠. 처벌되지 않죠. 즉 처벌되지 않는 을을 이용한 거죠. 병이 처벌되지 않는 을을 이용한 거죠. 과실폭행인 무죄인 처벌되지 않는 을을 이용한 거니까 뭐부터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접점검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 또
학설에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할 수도 있겠죠. 과실 폭행은 무죄죠, 어차피. 자, 먼저 간접 정범부터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교사범이 아니고. 왜? 정범 개념의 우위성 때문에 간접 정범을 검토를 하시고, 간접 정범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요. 정범성의 요건이 뭐죠? 우월적 의사지배.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폭행하도록 부추겼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간접 정범이 가능하다라고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사범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협의의 공범이죠. 요거를 검토하려면 뭐를 먼저 보셔야 되죠? 공범, 종속성설, 또 어느 정도 종속해야 된다? 제한적 종속 형식, 구성요건, 미법성까지 정범이 인정돼야 종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설에 따라 검토를 하시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 고의를 조각하죠. 따라서 구성요건, 위법성 살아있기 때문에 종속해서 폭행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은 갑에 대한 폭행치상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해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을에게 폭행죄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이 공소장 변경 필요성과 관련된 쟁점인 거죠. 일단 공소장 변경의 문제인 거죠. 공소장 변경이 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건 특별한 문제 없죠. 동일한 거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폭행치상으로 기소됐다가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치상에서 폭행죄로만 선고할 수 있는가? 축소사실의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 거죠.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의무인가는 또 별개죠. 자, 의무인가, 법원의 의무인가, 반드시 축소사실 인정해야 하는가? 이거는 판례가 있죠.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면 축소사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범죄 같은 경우에 중범죄. 그런데 의무가 있느냐? 이 축소사실 폭행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재의 정의에 반할 정도의 이게 중죄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의무는 없다. 의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사실로 판단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범죄, 폭행죄 아니죠. 폭행치상죄 무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폭행치상 무죄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고할 수는 있죠. 다만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항소심 계속 중에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 후 갑이 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항소심에 처벌 불원 의사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원래는 처벌 불원 의사 언제까지 할 수 있죠? 1심까지 할 수 있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거 조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불죄로 바뀌었을 때 이때 처벌 불원 의사 넣어도 효과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뭐라고 해요? 항소심은 1심이 아니야. 따라서 효과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합의서는 항소심에 들어간 거죠? 효과 없는 거죠? 항소심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 본안 판단 계속 하는 거죠. 검사는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법원 판사죠?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실질심사하고 기각한 거예요.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개가 써있죠. 뭐 항고, 보통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다 못한다고 하죠. 학설 대립이 있죠. 하지만 판례는 뭐라 그래요? 없다.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수사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학설 쓰시고 판례 쓰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수사 보강해서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갑이 피의 사실에 대해 자백한 내용이 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조서의 증거 능력, 구속 전 피의자의 신문, 적부심, 체포 구속 적부심 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로 가죠? 전문 증거 315조 3호로 갑니다. 이거 신용성 엄청 높다라는 거잖아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된다, 이런 문서라서 315조 3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다라고 판례가 보죠. 간단한 거고, 311조 아니죠. 311조는 공판 조서라든지 증거 보존할 때 판사가 작성하는 조서가 해당되는 거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와 적부심 조서, 체포 구속 적부심 조서는 315조 3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쟁점을 잡아보면 되고, 목차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